바다 고수원의 양식어류 폐사가 속출하고 있지만 고수원 대비 보험에 가입한 어민이 단 한 명도 없어 피해 복구는 막막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낙동강 생태공원이 관리 예산 부족으로 쓰레기가 쌓이고 잡초만 무성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의 기업 가치를 따지는 최종 보고서가 인력 감축을 전제로 하고 예상 매출은 낮게 잡았다며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리우올림픽에서 펜싱 박상영 선수를 비롯해 경남을 연고로 한 선수들이 맹활약해 전체 21개 메달 가운데 6개를 따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유례없는 폭염에 바다 수온이 30도를 육박하며 양식어류 폐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는 고수온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양식어가가 한 곳도 없어 피해 복구가 더욱더 막막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박상영 기자입니다. 높은 수온을 견디지 못해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남해안 양식장. 생각지도 못한 고수온 피해에 어민들은 망연자실합니다. 출하를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앞으로 이 남은 고기라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런 데다 피해 복구마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폐사 등을 대비해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이 있지만 경남에서 고수온 피해 보험에 가입한 양식어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재해 보험이 태풍이나 적조 피해 보상은 주계약으로 보장되지만 고수온 피해는 특약으로 따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특약 보험료 부담이 주계약보다 최고 5배까지 더 비싼 데다 지방비 보조금도 한도가 있어 보험 가입이 없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앞으로 고수온 피해가 예년 전례적으로 계속 발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계약으로 적조와 같이 포함시켜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고수온으로 인한 경남 지역 양식장 피해는 모두 160만 마리 폐사에 20억 원에 이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녹조,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강변 곳곳에 생태공원이 들어섰죠. 전국적으로 이 공사에 3조 원이 들었는데요. 3, 4년이 지나고 보니 이제는 잡초를 제거할 예산도 없어 풀숲이나 다름없이 방치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김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락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공원 한켠에 수북이 쌓여 있고 자전거 도로는 잡초로 덮여 있습니다. 안내도에 있는 산책로는 찾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이렇게 어른 허리 높이만큼 잡초가 오고져 있어 어디가 산책로인지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다른 생태공원도 마찬가지여서 나무는 말라 죽어가고 우거진 자풀이 의자까지 덮어버렸습니다. 풀이 너무 엉성해가지고 이리 댕기가 좀 불편해요. 저리 한 가보면 엉망입니다. 엉망이죠. 낙동강 수변공원이 이처럼 풀숲이나 다름없이 방치된 것은 관리 예산 부족 때문. 2013년 4대강 사업 이후 공원 관리를 정부가 시군 자치단체에 맡겼는데 관련 예산을 해마다 줄여온 겁니다. 공원 7곳이 있는 김해시는 2014년에는 20억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4분의 1인 5억 원만 책정됐습니다. 갑자기 하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고 40명을 고용하다가 지금 10명밖에 고용을 못해요. 전국 4대강 수변공원 350여 곳을 만드는데 들어간 예산은 모두 3조 원. 국토교통부는 이용률이 떨어지는 전국 100여 곳의 공원을 아예 자연 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는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청산 가치보다 계속 기업 가치가 높다는 STX 조선해양 최종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사측의 자구 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건데요. 하지만 노동계는 이 보고서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인력 감축을 전제로 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회계법인은 법원에 제출한 조사 보고서에서 청산보다 회생 가치가 3,400억 원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저가 수주한 선박 계약을 취소하고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안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조사 보고서는 핵심 기술 인력인 설계 인력의 40%를 줄이는 등 직원의 절반을 감축하는 계획이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 조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구조조정의 근거가 되는 예상 매출을 지나치게 낮게 추정했다는 겁니다. SX조선의 수주 잔량은 모두 56척,
이 가운데 17척은 계약을 취소하고 올해 15척은 인도했거나 인도할 예정, 남은 24척은 내년 말까지 건조할 계획입니다. 금액으로는 7, 8천억 원 정도지만 조사 보고서는 내년 매출을 3,300억 원으로 봤습니다. 노동계는 매출 규모가 타당하지 않은 데다 건조 비용을 높게 책정한 탓에 선박 취소 규모도 지나치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 보고서 역시도 몇 명을 정리해고할 것인지 답을 가지고 사후적으로 작성한 사후적으로 빼맞춘 보고서에 다름 아니다. 또 조선 업황 회복 전망에 따라 10년 뒤 매출은 2017년에 4.5배로 뛸 것으로 봤지만 직원은 늘지 않고 오히려 감소합니다. 노동계는 외주화, 비정규직화하겠다는 뜻이라며 반발합니다. 회복의 노력이 고려되지 않았다. 또 그리고 정규직 인력 감축 후에 일부 인원을 비정규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근기법 위반인 구조조정 계획이 명백하고 조사위원인 해당 회계법인은 이에 대해 STX조선이 제출한 자구안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TX조선의 회생계획안 제출이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가운데 노사 간의 진통은 그 이후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번 리우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전의 경남 연고 선수들이 큰 활약을 했습니다. 전체 21개 메달 가운데 6개를 일궈냈습니다.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할 수 있다의 기적, 10대 14의 벼랑끝 위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만들어낸 박상영의 금메달은 그 자체로 감동이었습니다. 진주 출신으로 경남 최고를 나온 박상영은 고교 시절 시합에서도 곧잘 역전성을 일궈내 어릴 때부터 집념을 인정받았습니다. 리우의 우리나라 1호 메달은 양산에서 운동을 시작한 정보경이었습니다. 경남 최고 3학년 때 무릎 십자인대 파열로 선수 생명을 잃을 위기를 넘기고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오뚜기처럼 부활했습니다. 경남대 출신인 한국 사격의 간판 진종원은 올림픽에 새 역사를 썼습니다. 결성에서 6.6점을 쏘며 위기를 맞았지만 막판 집중력을 끌어올려 올림픽 역사 처음으로 사격 3연패 기록을 세웠습니다. 창원시청의 김종현은 런던에 이어 리우에서도 은메달을 따내며 다음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경남대 출신 김현우는 16강전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졌지만 패자 부활전을 거쳐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손을 잘못 짚어 팔이 탈골됐지만 끝까지 투혼을 발휘한 결과였습니다. 마산 성지여고를 나온 정경은은 값진 동메달로 노메달 위기에 한국 배드민턴을 구해냈습니다. 이 밖에도 체조의 유원철과 육상의 변영준 등 최선을 다한 선수들을 비롯해 어린 시절 이들을 발굴하고 육성해낸 교사와 지도자 모두 경남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오늘 오후 6시 반쯤 마산야구장 매점에서 고기를 굽는 조리용 램프를 사용하던 중 일회용 부탄가스통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순간적으로 불똥이 사방으로 튀어 직원 3명과 매점 이용객 5명, 모두 8명이 몸에 1도에서 2도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사업을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남부 내륙철도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민간 자본을 50% 이상 투자해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착공해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민간 투자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콜레라 환자가 경남 남해안을 여행하던 중에 수입 수산물을 먹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경상남도가 감염 경로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는 광주 콜레라 환자가 수입 수산물을 먹은 경남 2개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감염 경로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일과 8일 가족과 함께 남해안을 여행한 뒤 9일부터 설사 등 콜레라 증세를 보였습니다. 창원시의회 39사단 이전사업특별위원회가 오는 29일부터 이틀 동안 창원시 전현직 담당 공무원과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합니다. 39사단 이전사업특위는 이상균 전 부시장과 당시 도시개발사업단장 등 공무원, 용역사 대표, 지역주민 등을 증인으로 불러 사업 방식을 기부대 양여로 결정한 이유와 실제 1,200억 원의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예상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따질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경남 국회의원들이 의장단 선출 비리에 연루된 지방의원들을 윤리위원회에 넘기고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경남 의원 10명은 어제 여의도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어 김한표 특별조사위원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고 해당 행위를 한 지방의원들을 윤리위원회 회부해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이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 뽑혔습니다. 여신임 위원장은 지난 17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온라인 투표에서 83.2%의 지지를 얻어 도당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여 위원장은 야권연대와 진보 세력 단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지역의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31곳 가운데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승인받은 곳은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